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설정에 있는 연결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 연결을 이용을 하시는 경우는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꾸실 때 또는 블루투스 이용을 하실 때 이 정도만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연결 기능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와이파이는 많이 이용을 하시죠.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와이파이를 끄거나 킬 수가 있는데요. 자, 와이파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네트워크와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의 우측 끝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네트워크의 속도를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78Mbps죠. 초당 78M가 전송이 되는 건데요. 이 네트워크 속도를 알기 위해서 측정 사이트에 가시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지금 스마트폰의 자체 기능으로도 네트워크 속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속도가 58M로 줄었죠. 주변 환경이나 공유기의 상태나 통신사에 따라서 이 속도가 가변적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연결 상태가 4개가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지금 3개까지 연결됐다가 지금 다시 4개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속도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다른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때는 117M가 나오죠. 자, 이용을 하실 때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와이파이 속도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에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이게 꺼져 있으면 이전에 연결했던 와이파이 근처에 다시 갈 경우 자동으로 연결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동 연결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기 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이나 회사에서 공유기를 다 이용을 하실 텐데요. 그 공유기에 설정으로 들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기 설정 들어가시는 걸 어려워하시고요. 공유기 설정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시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고 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유기 관리라는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해당 공유기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LG U+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공유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패스워드와 보안 코드를 물어보죠. 이 패스워드는 공유기를 들고 바닥을 보시게 되면 패스워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여기 주소도 그대로 써 있어요. 우리가 PC에서 이 주소를 쓰고 공유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휴대폰에서는 바로 접속이 되고요. 패스워드도 입력하는 칸이 바로 나오죠. 여기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패스워드와 보안 코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유기 설정 창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무선 네트워크 상태를 볼 수가 있죠. 2.4기가와 5기가 두 개로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상태 정보로 가서 인터넷 연결 정보를 보시게 되면 여기 연결 상태가 연결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만약에 연결 안 됨으로 돼 있으면 공유기에 문제가 있거나 랜 케이블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통신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연결이 자주 끊어진다거나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공유기에 들어와서 이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상태 정보에서 DHCP 할당 정보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장비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저는 많이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탭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IP 주소로는 잘 구분이 안 가죠. 이 호스트 정보를 한번 보시고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노운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도 강의에 필요해서 켜놨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공유기에 전부 연결된 상태로 나오는 거죠. 어차피 공유기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 하나를
여기 있는 장비들이 전부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인터넷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꺼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호스트 정보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해킹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PC에 접속이 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서 비번이나 아이디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그런 정보들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알 수 없는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될 경우에는 비번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상단 우측에 보면 공유기 설정에 비밀번호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기존 비밀번호 치시고요.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를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그 비밀번호는 꼭 써놓으셔야겠죠.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는 공유기를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잘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로그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공유기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PC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유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유기가 2.4기가와 5기가 두 개를 전부 지원하는 공유기가 많아요. 수치상으로는 2.4기가와 5기가가 거의 2배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른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5기가의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떨어졌다거나 또는 중간에 걸리는 장애물이 많을 경우에는 연결이 잘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기가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 5기가로 연결이 됐어요. 자, 다시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5기가로 바꿨는데 속도가 더 떨어졌죠? 연결이 좀 약해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방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유기와 제 스마트폰 간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5기가로 쓰지 말고 여기 있는 2.4기가를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속도 면에서 낫겠죠. 확인해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자, 이렇게 본인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빠른 걸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고급이라고 나오죠. 자,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클라우드와 동기화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라고 나오죠. 와이파이 연결 속도가 느리거나 불안정해지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유용할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자, 와이파이로만 연결이 돼야 데이터 요금이 나가지가 않는데 느리거나 불안정해지면 자동으로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이 되게 되면 데이터 요금이 과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데이터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데이터 요금제를 무제한을 쓰시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데이터 요금이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와이파이 자동 켜기죠. 자,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또 와이파이 연결을 하시고 사무실 가서 연결을 하시고 또 댁에 오셔서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경우에 직접 와이파이를 바꿔야 되면 굉장히 귀찮죠. 자, 그런 경우는 와이파이 자동 켜기를 켜고 이용을 하시면 내가 일일이 따로 바꾸지 않아도 이미 한 번 연결됐던 와이파이가 인식이 되면 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이파이가 없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감지죠. 현재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의심스러운 작업이 감지되면 알림 받는다고 하죠. 이것도 꼭 켜고 이용하셔야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유기에 알 수 없는 접속이 생겼을 경우 그걸 통해서 내 정보를 어떻게든 내 정보를 빼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품질 정보 표시도 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뒤에 돌아가서 네트워크 품질 정보를 보시면 선이 4개가 올라와 있으면 지금 통신이 잘 되는 상태예요. 자, 이게 작을수록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고 거리도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 신호가 약해요. 그러면 공유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AS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기 네트워크 품질 정보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예전에 연결했던 와이파이인데 그 와이파이가 자꾸 나오면 신경 쓰이죠.
자, 필요 없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아예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네트워크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한 번이라도 연결했던 와이파이들은 지금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시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꺼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지워버리시면 그 와이파이 연결은 다시 뜨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연결을 지우지 않으시면 여기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뜰 수도 있고요. 여기에 뜨지 않더라도 일단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검색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죠. 필요 없는 와이파이는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 등록된 기기들이 전부 보이게 돼요. 한 번이라도 연결을 했으면 여기에 전부 나오죠. 그런데 이 등록된 기기가 연결이 돼 있지 않더라도 계속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등록된 기기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등록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그 기기는 이 위에 등록된 기기 상단에 나오지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블루투스 연결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블루투스 연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결하시기 전에 블루투스 장비는 일단 끕니다. 그리고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장비를 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검색이 되고요. 선택을 하면 등록된 기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스피커나 또는 마우스 이런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하실 때는 꼭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비행기 탑승 모드죠. 이 비행기 탑승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전화, 문자, 인터넷 접속,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모든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 모드가 켜져 있더라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빠른 설정 창에 가서 다시 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볼게요. 자, 그러면 모바일 네트워크가 딤드 돼 있죠. 자, 모바일 네트워크는 꺼진 겁니다. 데이터 통신은 꺼졌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꺼져 있죠. 이때 와이파이를 다시 켜면 비행기 탑승 모드 상태에서도 와이파이는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하죠. 하지만 데이터 통신은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유용한 이유는 외국에 가신다든지 할 때 로밍 같은 거 하시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이 2대예요. 또는 스마트폰이 있고 타블렛이 있어요. 이 2개를 전부 로밍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하나는 로밍을 해서 이용을 하시고 한 대는 비행기 탑승 모드로 이렇게 켜놓으시고요. 로밍을 한 기기에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하시게 되면 로밍은 한 대만 하고 다른 장비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휴대폰으로 모바일 핫스팟을 켰습니다. 자, 와이파이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스마트폰이 뜨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핫스팟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이 스마트폰은 데이터 통신을 완전히 끊고 주변에 공유기가 없더라도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스마트폰도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이 스마트폰도 인터넷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시면 와이파이도 이용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시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다 꺼지게 되지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만 다시 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에 어떻게 핫스팟으로 연결을 할까요? 자, 와이파이 잡는 건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에서 핫스팟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모바일 핫스팟만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바일 핫스팟을 킨 기기는 일종의 공유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은 그 공유기에 연결을 와이파이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방법도 아주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데이터 로밍이라고 나오죠. 이 데이터 로밍 부분은 국내에서는 쓸 일이 없죠. 해외에서 주로 쓰게 되죠. 요즘은 자급제폰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자급제폰은 휴대폰이 통신사에 종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심카드만 사서 꽂아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스마트폰 하나로 2가지 통신사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액세스 포인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액세스 포인트 이름 누르시면 지금 저는 KT에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급제폰을 이용을 하실 경우 KT에도 연결하고
알뜰폰에도 연결하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외 로밍을 볼게요. 자, 요즘 해외여행들도 많이 가시죠. 자, 이 해외 로밍은 로밍을 미리 신청을 하셔야죠. 통신사들 보면 이 로밍 요금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KT라서 KT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상품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밍이라고 있죠. 로밍에 들어가시면 국가별 로밍 안내, 로밍 상품 정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데이터, 음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원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지원되는지 나오고 1명에서 3명까지 이용 가능하고 4기가, 8기가, 12기가까지 쓸 수 있는 거죠. 15일에 33,000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일 동안 33,000원을 내고 4기가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로밍을 설정 안 하고 가셔서 해외에 가셔서 이용을 하시다가 요금 폭탄 맞는 경우가 있죠. 저도 5, 6년 전에 해외에 나갈 때 스마트폰을 꺼놓고 들고 갔다가 사진을 찍으려고 스마트폰을 켰어요.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를 다운받으면서 그달 요금이 거의 30만 원 이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실수하셔서 요금 많이 내지 마시고요. 이거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로밍 요금제는 통신사 어디든 전부 제공을 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길을 찾는다거나 정보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스마트폰 없이는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로밍을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로밍을 이렇게 신청을 하신 다음에 해외에 가시면 데이터 로밍을 켜주셔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절약 모드는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약전된 데이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절약 모드로 해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사용이 있죠. 무제한 데이터를 쓰시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무제한을 쓰시는 분은 많지는 않죠. 자, 그럴 때 데이터를 얼만큼 내가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11.65기가를 와이파이 데이터로 사용을 했네요. 자, 그 다음 모바일 데이터는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32메가 밖에 안 되네요. 자, 외부에서 데이터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통신사와 약정한 데이터 양이 있겠죠. 자, 그걸 미리 지정해 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 측정일을 여러분 스마트폰 요금 과금일하고 맞춰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요금을 낼 때 측정일이 있죠. 그 측정일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면 좋겠죠. 자,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측정 시작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1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고 3기가 이상 넘어가면 경고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데이터 사용 한도 설정을 하면 사용 한도에 도달하면 데이터 연결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키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 한도를 5기가로 잡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5기가가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끊어지니까 데이터 요금이 더 나갈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고는 3기가부터 나오게 했네요. 자, 이것도 눌러서 경고를 4기가로 바꿔주시면 4기가 정도 데이터를 이용을 했으면 경고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5기가가 넘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연결은 끊어지게 되겠죠. 데이터 사용량을 넘겨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하는 거를 여기서 미리 차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바일 요금제 무제한으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이거 이용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연결해 있는 여러 가지 설정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미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다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